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종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이 내란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시 기각이 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체포, 구속, 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고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제가 한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권 탄압, 정치 탄압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인권적, 반법치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 발언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특검 조은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랍니다. 최종 평론가님, 네.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기각이에요. 박성재 전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다음에 한 달 가까이 보강수가 했거든요. 내란 특검이. 그런데도 다시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특검에 말하자면 영장을 치는 데 대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이 일종의 그 정말 자기 자신들이 정말 구속 후에 정당성을 받아낼 만한 그런 트리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에 걸친 영장 기각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게 지금 무슨 판사들이 중앙지법에서 이상하게 지금 이걸 판단했다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특검이 얼마만큼 허술하고 그다음에 증거에 증거에 위반하지 않고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는지를 보게 해주는 단면적 사례라고 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박성재 장관이 저렇게 되면은 앞으로 주요 종사자에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사실은 박성재 장관이 법무장관이라고 그래서 그 계엄의 관계를 완전히 인지하고 가담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다투어 보라는 얘기인데 예. 이런 측면에서 특검이 저는 이렇게 영장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마치 여론 플레이하듯이 한두 번 영장 기각되니까 다시 정치권이 이걸 받아서 이거 봐라, 이거 판사들의 문제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면서 도돌이표 형식으로 동호반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해야지 자꾸 왜 정치권에 기대입니까? 예. 특히 정치권이 여기에 참전하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또 영장 청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술한지 저는 입증해주는 단면적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력은 좀 떨어졌다 보세요. 앞으로 수사 남은 한 달 정도 있던데. 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데 앞으로 특검이 뭐를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은 기간 연장해 주겠다, 인력 보강해 주겠다는데 이게 그래서 될 문제겠습니까? 저렇게 두 번째 구속을 면했던 박성재 전 장관의 모습도 잠깐 봤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꽤 중요한 인물이 바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고 여선 행정관님. 27일 체포한 표결. 본인은 뭐 방탄 벗고 떳떳하게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추경호 의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주요 사유를 보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예상을 좀 해보면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이 발부를 내란 특검으로서 장담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황교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케이스가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특검이 약간은 무능한 그런 측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은 예. 사실은 지금 특검이 굉장히 난처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또 하나 또 지금 민주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집단 행동 관련해 가지고 같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뭔가 이 불신과 두려움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조금 드러나게 측면이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 이 뭐 내란 재판부니 이러한 약간의 강경한 목소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선호 행정관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장 전담 판사도 아닌데 왜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조희대 사법부 때문에 이건 다 기각된다, 줄줄이 기각되는 건 사법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기각이 됐지만 계속 재판부 뭐 지기현 판사가 지금 내란 재판 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도 예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뭔가 개입했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뭔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뭐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정치 특검에 무리한 수사가 입증됐다라고 얘기했고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 아까 그 질문도 제가 한번 그래서 드려본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지금은 이제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박성재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겠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건희 특검입니다. 혐의는 양평 특혜 의혹, 바로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특혜 의혹이다. 장윤주 변호사님, 네. 이제 물론 뭐 특검으로서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 태생적인 특성상 신병 확보가 꽤 중요한 특검이긴 한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도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에 청구했다라고 하니까요. 뭐 며칠 내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히고 이제 구속 여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모친인 최은수 씨는 지금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일단 오빠인 김진우 씨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과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상 이 액수라든지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관련돼서 업무상 횡령배임이라든지 지금 영장 청구 적시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특검에서 아마 고려를 하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화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같이 동시에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었는데 오빠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양평 특혜 의혹입니다. 이제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 다르면서 이제 각자 특검들이 지목한 주요 혐의 당사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4위였습니다.